필요 충분 조건. 기억나지? 이 필요 충분 조건서부터는 앞에까지는 이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우리는 이걸 밝혔어요. 근데 이 필요 충분 조건서부터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얘기는 밝히지 않을 거야. 이 두 개의 조건을 줄 테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이 어느 게 더 크게 그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P이면 이런 얘기를 했었지. P이면 뭐 Q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조건이니까 무조건 앞에 있어 이런 고정관념도 버려야 돼.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건과 결론을 뒷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조건에 붙어버리는 아이가 뭐가 있냐면은 뭐뭐시면 이란 아이도 있고 뭐뭐는 뭐뭐시 뭐뭐가 뭐뭐슨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붙어있으면 이것은 조건이 되는 거고 이제 결론에 붙어버리는 아이가 있는데 이 결론에 붙어버리는 아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 위한이라는 얘기를 붙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우리가 P라고 얘기할 거고 결론 PQ는 이제 명제에서만 얘기하자. 헷갈릴 테니까. 그래서 얘가 조건이 결론에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이것을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두 개를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외울 때 결론이 커, 조건이 커 그렇게 해서 조건이 크면은 필요 조건, 결론이 크면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하자. 사사성어는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조필결충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3의 배수는 9의 배수다. 이래버리면은 이것은 거짓 명제였지. 거짓 명제였는데 배수이기 위한 이런 얘기를 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얘 덩어리와 얘 덩어리를 비교하면 얘 덩어리가 더 크지. 그런데 이놈이 이것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3이라든가 6이라든가 이런 건 버려야 된단 말이야. 어떤 이것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어떤 경우를 제거를 해야 돼.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9의 배수는 3의 배수이기 위한 이래버리면은 9의 배수가 더 작은 거지. 그런데 얘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9의 배수이기 위한 3의 배수는 네모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뭐뭐는 했으니까 이게 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뭐뭐이기 위한 했으니까 너가 결론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조건이 되겠다는 거야. 앞뒤가 바뀐다는 거야. 바뀌어도 우리가 갖고 올 조필 결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가 하면은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명제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식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려서 가지고 등식이라는 아이와 부등식이라는 아이로 갈라져. 근데 이 등식은 다시 두 가지로, 그러니까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등식은 다시 두 가지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가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라고 해서 해가 된 해에 따라서 참이냐 거시시냐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예요.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고 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래서 얘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이런 것처럼 부등식도 두 가지로 쪼개질 거야. 그래서 하나가 이제 조건 부등식이라는 것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조건 부등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x가 얼마보다 커 또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겠다는 거야. 우리 공수 1에서 그런 게 있었지. 2차 함수에서,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무조건 성립한다고 이런 얘기. 그게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제 부등식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등호의 성질이라든가 이거는 공수 1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제낄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표현되냐면 완전제곱 기억나? 그래서 절대 부등식으로 빼오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완전제곱이야. 그래서 x 마이너스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x과 y 값이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도 제곱을 취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수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부등식처럼 0 곱하기 x가 음수 이래버리면 x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잖아. 왜? 좌변은 x가 뭐가 들어가든 0이 되버리잖아. 근데 두 번 빠져야지. 얘가 음수니까는 무조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은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라고. 이 곱셈공식이 나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럼 a, b, c가 실수라고 하면 어차피 제곱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너도 절대 부등식으로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 있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 원래는 마이너스 3abc가 있고 그 다음에 너를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놈에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은 당연히 넘어가서 끝나겠지. 이게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준 거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C가 양수라고 하자. 아니다, 실수라고 하자. A, B, C가 실수라고 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놈이 이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나타났지. 그리고 뭘 주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양수라고 하자. 그래서 얘네들이 양수라는 개념 하에서 양의 실수다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쓸 거야. A, B, C가 양의 실수야 라고 해버리면은 너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당연히 3ABC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요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양수일까 공수일까?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얘가 공수원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 공수원에서는 야 얘를 판별식 써봐. 그러면 1 마이너스 4지. 그럼 0보다 작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x축하고 만나지 않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래로 굴러야. 그치?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면 얘를 공수2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 공수2에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만 봤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를 써도 되지만 야 x제곱에 플러스 x 있잖아. 이걸 완전 제곱 시킬 거야. 그럼 절반의 제곱하니까 4분의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으니까 4분의 3이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었으니까 0 아니면 양수가 될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양수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수2에서 얘기야. 그런데 공수1을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자, 그런 녀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가름할 때는 판별식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적으로 취해봐라.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뭐야?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갖고 오냐면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것을 들고 올 거야. 원래 여기 조합 평균도 하나가 더 있는데 조합 평균은 이제 거의 안 써.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두 수의 합이 있지. 어떻게 구하지? 두 수의 평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기하 평균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기하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건 몰라도 돼. 그래서 얘를 뜯어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x제곱에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y의 플러스 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이 2xy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2를 옮겨. 이 옮기기 전에 자 x를 가지고 내가 루트 a라고 해. y를 가지고 루트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2배의 루트 ab가 되겠지. 그럼 이 2라는 것이 넘어가면 어떤 두 수의 평균이라고 얘기해 볼 수밖에 없지 않아? 그거를 산수 평균이라고 할 거야. 뒤에 있는 이게 기하 평균이야. 근데 이거 왜 기하 평균이에요? 기하가 도대체 뭔데요? 몰라.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인데, 자, 산술기하 평균은 뭘 얘기하냐면 얘도 최대 최소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배운 최대 최소는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 하나 있었지. 그거 말고도 이제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갖고 오려고 봤더니 루트 A, 루트 B라고? 야, 그러면 A가 무슨 수가 돼야 돼?
누축값이니까 양수. B가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등으로 갖고 올 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이것일 때 A 더하기 B라는 것은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얘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보냐면 이 등호 부분을 한번 봐봐. 이 등호가 연결이 돼야 돼. 등호가 연결이 돼야 돼. 등호가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등호를 만족을 하겠다. 등호를 만족하겠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등호를 만족할 때는 A는 B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합각곱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거야. x 플러스 y라는 것이 x가 양